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첫 번째 국무회의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 국무회의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처럼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바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짓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최소한 국무회의 소집 인원이 와야 합니다. 11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두 사람의 장관도 나왔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여러 명을 그냥 임명 강행해서 이 숫자를 맞출 수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2명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장관 임명을 강행한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입니다. 이상민 장관 후보자와 박진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일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장관을 임명해서 이 문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행안부 장관 이상민 변호사, 행안부 장관은 6.2 지방선거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도 한동훈 후보자도 빨리 임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무회의, 역사적인 첫 국무회의지만 첫 국무회의라고 부르지 않겠다, 임시 국무회의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기자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매일 만나는 겁니다, 기자들을.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는 핫라인 버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참모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 핫라인 버튼,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처럼 수석 이상만 대화하고 뭐 이런 걸 다 깨버리고 필요하면 누구와도 하겠다. 구두 밑창이 닳도록 뛰어라. 직접 버튼을 누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변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때문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지금 아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집무실, 용산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도 안 해주고 계속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분위기가 된 뒤 기다렸다가 장관 임명을 다 쫙 할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오늘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이번 추경안은 지출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자, 이 자리에선 오늘 임명을 강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 개의 요건 11명을 맞추기 위해서 전임 정부 시절에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 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하여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 심의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는 앞으로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이걸 국회가 만약에 제대로 통과시켜주지 않고 또 민주당이 이 여소야대의 분위기를 가지고 버틴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참패로 귀결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는 첫 국무회의가 아니라 임시국무회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임시국무회의이긴 합니다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세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임명 강행은 2명만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장관 2사람을 꾸어서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민주당은 속이 쓰릴 겁니다. 자, 강인선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추경 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인선 대변인을 보면 박경리 또 전임 고민정 대변인과 대비가 됩니다. 대변인은 이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